우리의 뇌는 생각과 기억, 감정, 감각, 운동, 호흡, 체온 조절, 배고픔을 포함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뇌질환에 걸리면 문제가 생긴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이러한 뇌의 중요성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어떤 장기나 기관보다도 잘 보호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머리뼈와 뇌막, 뇌척수액, 혈액 뇌 장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머리뼈는 흔히 두개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손상받기 쉬운 뇌 조직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뇌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뼈입니다. 다음으로 뇌와 중추신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은 수막 또는 뇌척수막이라고도 부르는데 3개의 얇은 막, 곧 바깥쪽으로부터 경막과 지주막이라고도 부르는 거미막, 연막으로 뇌와 중추신경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뇌척수액은 혈액에서 적혈구나 백혈구 세포들이 제거된 혈장과 비슷한 액체로 뇌와 뇌막 사이의 공간을 흐르면서 뇌를 충격으로부터 완충하는 쿠션의 역할과 머리뼈 안의 압력을 골고루 분산하는 역할을 하며 혈액에서 뇌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뇌에서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혈액 뇌 장벽은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이나 세균, 기타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세포층으로 뇌의 화학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뇌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 안전장치가 손상되거나 기타 이유로 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뇌질환입니다. 뇌질환에는 뇌졸중을 포함한 혈관성 질환과 뇌종양, 소아마비를 비롯한 감염성 질환,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퇴행성 질환, 외상에 의한 뇌손상 등 수백 종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손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상에 의한 뇌손상은 외부의 힘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이 머리에 가해져 뇌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기억상실, 피로와 자극 과민성,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경세포 손상을 동반한 영구적 장애까지 다양합니다.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추락, 스포츠 부상과 같은 각종 사고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이 뇌손상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상에 의한 뇌손상에는 뇌진탕과 머리뼈 골절, 뇌출혈의 3가지 형태가 있는데 뇌진탕은 머리에 비교적 약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부종과 출혈과 같은 구조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동시다발적인 신경세포들의 기능 이상으로 의식이나 인지, 감각, 운동과 같은 뇌 기능이 몇 초에서 몇 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감소하거나 소실된 상태를 말하는데 전형적인 뇌진탕은 의식 소실을 동반하지만 보통 자연 회복이 됩니다. 다음으로 머리뼈 골절은 흔히 두개골이라 부르며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머리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현상으로 머리뼈가 골절되면 뇌에 충격을 주어 뇌진탕이나 뇌출혈을 포함한 다른 뇌손상을 가져와 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향후 뇌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그 원인에 따라 고혈압이나 뇌동맥류와 같이 몸 안에서 생긴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와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뇌를 감싸고 있는 3종류의 뇌막, 곧 가장 바깥에 있는 경막과 가운데 있으며 지주막이라고도 부르는 거미막,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 가운데 뇌출혈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경막 외출혈, 경막 밑출혈, 거미막 및 출혈, 뇌내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뇌출혈은 매우 위험한 질환으로 빠르게 뇌가 손상되면서
두통과 현기증, 마비 등의 증상에 이어 발작, 구토가 일어나고 출혈이 심하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곧바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상성 뇌 손상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질병관리청의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 외상에 의한 뇌손상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6,800만 명에게 발생하는 매우 흔한 질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동안 약 275만 명이 발생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 발생률은 가장 높으나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7, 80대 이상의 고령층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80세 이상 고령의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2008년 1만 8,510명에서 2017년 3만 6,271명으로 약 96%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외상성 뇌손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외상성 뇌손상이 사망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이며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일으켜 해당 가족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80세 이상 고령의 외상성 뇌손상의 사망률은 10세 미만과 비교해 313배나 높게 나타나 외상성 뇌손상은 고령에서 중요한 사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과 조기 사망 위험성과의 연관성은 미국의 매드페이지 투데이라는 의학 뉴스 포털에 보도된 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른 나이에 외상성 뇌손상을 겪은 사람은 뇌손상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거의 2배 높았으며 뇌손상과 사망 사이의 평균 기간은 4.7년이었습니다. 외상으로 뇌가 손상되면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수분 혹은 수시간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두통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기억 상실, 피로,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손상이 심각할 때는 혼수 상태나 경련, 팔다리 마비, 위압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의식이 회복된 뒤에도 장애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상에 의한 뇌손상은 잘 치료되고 있을까요? 뇌진탕과 같은 경미한 뇌손상은 휴식과 일반 진통제 이외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치료는 증상 완화와 뇌 휴식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향후 뇌진탕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뇌손상을 앓은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는 사망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며 머리뼈 안의 압력을 완화하고 잔해나 죽은 뇌조직 또는 혈종을 제거하거나 머리뼈 골절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가 이미 손상된 신경 조직을 재생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게 되며 수술을 포함한 치료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의식 소실을 동반하거나 넘어진 뒤에 생기는 두통, 구역질이나 구토의 경우처럼 뇌 손상이 우려되는 사고를 겪을 때에는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아 심각한 장애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바람직한 것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뇌손상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해야 하며 약물이나 알코올이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높은 곳이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산행을 할 때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포함하여 각종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반드시 활동에 적합한 헬멧을 써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창문 보호대와 안전게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에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가정주부와 노인들의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욕조나 샤워실,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균형과 근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